트럼프가 말을 바꿀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 가지. 하나, 트럼프가 이란이 매우 큰 선물을 줬다. 석유와 가스 관련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82 공수사단 3,000명의 중동 배치 명령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을 말하면서 분대를 보내는 양면 전략입니다. 둘,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LNG 장기 계약의 불가 항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연간 600만 톤 5년치 물량이 끊깁니다. 셋,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도 27일 예정이에요. 아시아 외국인 자금 504억 달러 유출, 사우디 우회 수출, 트럼프 지지율 36%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브리핑. Market Back Briefing.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경제 국제 산업 뉴스의 맥락을 쉽게 정리해드리는 마켓백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은 평화인데 행동은 전쟁 준비입니다. 먼저 발언 쪽을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 측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은 오늘 도착했고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다면서요. 뭔지 밝혔을까요? 기자가 핵 관련이냐고 묻자 아니다, 석유와 가스 관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 들어보시죠. Because they're going to make a deal. They're going to make a deal. They did something yesterday that was amazing, actually. They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And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nd I'm not going to tell you what that present is, but it was a very significant prize. And they gave it to us, and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give it. So that meant one thing to me: we're dealing with the right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란 지도부를 모두 죽였다.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새로운 집단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상당히 강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했다고도 주장했어요. 다만 이 발언들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란 측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82 공수사단 3,000명의 중동 배치를 위한 서면 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2 공수사단이 어떤 부대냐면요. 24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투입될 수 있는 육군 최정예 긴급 대응 부대예요. 낙하산으로 분쟁 지역에 투입돼서 비행장과 지상 공간을 확보하는 훈련을 받은 병력입니다. WSJ는 이 부대가 배치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거나 이란의 전략적 섬을 점령하거나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병원 정대 5,000명도 별도로 이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손에는 선물을 받았다, 올바른 사람들과 대화 중이라는 평화 메시지를, 다른 손에는 82 공수사단이라는 전쟁 카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강원 양면 전략이에요. 시장 반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월가는 어제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다우 마이너스 0.18%, S&P 마이너스 0.37%, 나스닥 마이너스 0.84%. 전날 1% 넘게 반등했다가 바로 되돌림이 나온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6%로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조사인데요. 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61%가 반대, 찬성은 35%에 그쳤습니다. 특히 물가 대응에 대해서는 25%만 긍정평가를 했어요.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내에서도 물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 직접 영향이 오는 에너지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카타르 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LNG 장기 계약의 불가항력 포스마주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은 카타르에서 연간 600만 톤의 LNG를 들여오고 있어요. 이 물량이 3에서 5년간 끊기는 겁니다.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도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카타르 의존도를 14% 수준으로 낮춰놨고 현재 비축량도 연말까지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족분은 장기 계약보다 가격이 높은 현물 시장에서 사야 하기 때문에 산업계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가스 요금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한국 조현 외교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아락치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은 침략자 진영, 즉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지원자, 후원자의 선박에는 닫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 선박은 이란과 조율하에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란이 국제 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비적대적 선박은 이란 당국과 조율하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해협을 전면 봉쇄해서 선택적 봉쇄로 기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의 얀부 항구를 통한 우회 수출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얀부 원유 수출이 하루 400만 배럴까지 올라갔는데 전쟁 전 1월부터 2월까지 평균이 77만 배럴이었으니 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달 말까지 50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는 어제 다시 반등했습니다. 전날 13% 급락 이후 협상 낙관론이 후퇴하면서 브렌트유가 104달러 49센트, 4.6% 상승, WTI도 92달러 35센트, 4.8%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100달러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온 거예요. 매일 아침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시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된다면서 속도전을 주문했어요. 추경의 주요 목표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입니다. 미리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꿰맞추지 말고 현장 필요를 반영해서 편성하라고 했어요. 27일에는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요. 검찰이 정유사 기름값 담화보육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 발본색원하라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등 국민 동참도 요청했습니다.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처럼 국민이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인데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과 맞물려서 에너지 위기가 이제 일상에 직접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빠르게 짚겠습니다. 첫째, 바클레이스가 S&P 500 연말 목표치를 7,400에서 7,650으로 올렸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특히 기술 섹터가 견조하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연준이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냈습니다. 둘째, 이란이 얀부 정유시설에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사우디가 우회 수출을 늘리는 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수출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오늘 시장 영향을 정리합니다. 최대 변수는 트럼프의 양면 전략이 실제 합의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말과 82 공수사단 배치가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이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카타르 LNG 불가항력은 한국 에너지 비용의 직접적인 부담입니다. 전시 추경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 규모로 편성되느냐가 국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 104달러로 반등한 만큼 전날 급락에 따른 안도감은 하루 만에 사라진 셈이에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오늘은 한국 시장을 둘러싼 큰 그림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3월 한 달간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이 504억 달러를 빼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6조 원이에요. 2008년 이후 월간 최대 유출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대만이 252억 달러로 가장 많고 한국이 135억 달러, 인도가 101억 달러입니다. BNP 파리바에 따르면 대만과 한국에서의 유출은 주로 AI와 기술주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AI 붐 때 들어왔던 돈이 전쟁 불확실성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만 노무라는 한국과 중국의 테크 하드웨어 종목은 중동 분쟁의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라서 유망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개인이 7조 원씩 사들이는 한국 시장의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창 시작 전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뉴스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의견이며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수에 따른 손실을 포함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마켓백 브리핑과 함께 시장의 배경을 읽어봤습니다.